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농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과 택배업체들이 쏟아지는 물량의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인력과 배달 차량은 늘려도 워낙 물량이 많아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없는 상황에서 채소나 과일 출하도 원활해 추석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야간 집회가 열렸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대학생들은 종북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없는 상황에서 채소나 과일 출하도 원활해서 추석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지역의 한 대형마트. 추석을 앞두고 최근 일부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는 포기당 5,5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6%가 올랐고 방울토마토와 건멸치도 20% 이상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과나 일부 신선 채소도 작황 부진과 상품성 하락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가 열매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부 이북 지방으로 장마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여름 채소 조달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 상품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높은 가격에 팔렸던 고추는 올해 작황이 좋은 데다 공급 과잉 현상까지 겹쳐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또 지난해 연이은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었던 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32% 떨어진 상태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로 인기가 높던 수산물은 일본 방사능 유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손님들의 손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요새 지금 그게 타격이 많이 커요. 손님들이 지금 많이 그냥 지나가고 안 사고 지금 갈치 같은 것도 현재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렸고. 전문가들은 소비가 많은 채소류와 과일류의 출하가 원활한 데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없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과 택배 업체들이 쏟아지는 물량의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인력과 배달 차량을 늘려도 워낙 물량이 많아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박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23년째인 우편 집배원 박수봉 씨. 요즘 오토바이를 끌고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배달을 하느라 끼니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받는 사람이 없어 제때 물품을 전달하지 못할 때면 피곤함은 2배가 됩니다. 집에 사람들이 안 계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또 다시 가지고 내려와야 될 때 그때가 좀 문제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특별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에 놔둘 수가 없어서 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역별로 택배 물품을 보내는 우편 집중국의 분류 작업이 힘들 만큼 물량이 늘면서 우체국 주차장들은 임시 창구가 됐습니다. 이 우체국에만 하루 10,000개의 물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서너 배, 지난해 추석보다도 20% 이상 늘어난 물량입니다. 150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일반 화물차까지 빌렸지만 배달 일은 끝이 없습니다. 사정은 일반 택배업체도 마찬가지로 긴 연휴 탓에 오히려 물량이 더욱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도 길고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다음도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선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특히 우체국의 경우 각종 요금 고지서 등 일반 우편물이 늘어나는 기간까지 겹쳐 배달 직원들은 추석 대목,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 협상안이 가결됐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8%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노사는 오늘 16일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2013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2년째 농사를 망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 공사가 논에 부은 영산강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기관이 대책까지도 권고했었는데 농어촌 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가 빼곡히 자라고 있어야 할 나주 옥정지구 전력이 횡합니다. 새 흙을 넣어 땅심을 키우겠다며 농어촌 공사가 실시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수확을 곧 앞두고 있는 논입니다. 하지만 흙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제대로 자라난 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금기 높고 산성도가 높은 영산강 준솔토가 논에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2년째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 공사가 지난해 5월 이미 논에 들어가는 준솔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한 토양 조사 결과 산성도와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 농사에 부적절한 토양임이 드러났고 과학원은 문제 있는 준솔토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권익위까지도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어촌 공사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다 오늘에서야 밝혔습니다. 지금의 피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어촌 공사의 부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았어야 할 공사에 이미 드러난 농지 리모델링 사업. 그러나 농어촌 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농업과학원의 공고대로 왜 대처하지 않았냐고 묻자 자신들은 공사에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주시의 대처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토목 공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농업 재배는 저희가 전혀 상식도 없고요.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도 없고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자신들이 한 공사도 아닌데 농어촌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간에 토양을 봐달라. 중간에 어떤 과정에 참여가 돼가지고 예산을 주는 관리 감독이 한다든지 그건 모르는데 단지 사업이 다 완료된 시점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농지 리모델링 사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들 때문에 농민들의 답답함과 억울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업계는 시름이 깊습니다. 한중 FTA와 쌀 시장 완전 개방 등 연일 우울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전해져 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 타결 소식. 11월부터는 2차 협상이 재개될 한중 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태라 그 점은 좀 그럽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후년인 2015년 쌀 시장의 전면 개방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41만 톤에 이르는 쌀 의무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대신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에 섭니다. 국제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입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농업계는 정부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협상이라고 하는 도화개발 아젠다가 아직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금 상태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어도 된다. 주로 축산물과 과일류 위주의 피해를 불러온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와 달리 국내 농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한중 FTA. 그리고 우리 농업의 보루로 여겨지는 쌀 시장의 완전 개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농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추석 연휴인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 야외 광장에서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등 우리문화 한마당을 열고 대강당에서는 매일 오후 2시에 가족영화를 상영합니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야외 마당에서 송편 만들기와 민속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채권단이 보유한 무담보 채권 508억 원을 출자 전환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기여보험 790억 원을 출자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경영 정상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금호산업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무료 대여금고와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추석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광주은행은 오는 25일까지 은행 창구에서 부모님께 100만 원 이하를 송금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본점과 한양공단 지점, 순천 지점, 목포 지점 등의 대여금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의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파동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전남 지역 김장 채소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가을 배추와 무는 지난해보다 15%, 겨울 배추는 9%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을 배추, 무는 11%, 겨울 배추는 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고 농가에서 적정 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가격이 불안할 경우 수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전남 지역은 호우가 비상입니다. 곳곳에 요란한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나주와 목포, 진도와 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광주와 영암, 무안과 신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짙은 비구름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짙은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 105mm를 최고로 해남 99mm, 무안 80, 그리고 광주가 25mm가량 내렸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80mm, 그리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최고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에 계속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 22도, 광주와 화순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지금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영광과 광주 25도, 구례 26도, 순천은 27도로 오늘 비가 오는 동안 꽤나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는 늦은 오후에 그칩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점 맑아지면서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로 추석까지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